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 때문에 왔는데요. 부산에 지금 기장 쪽에 와 있는 한 카페에서 지금 시승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지금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XM3는 해외 시장에서 이제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내연기관 차량만 있었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추가가 되면서 경쟁력을 조금 높이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쌍용차의 토레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지금 10월 판매가 7일을 기록할 만큼 신차, 소형 SUV 신차에 대한 좀 소비자들의 좀 기대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X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 더 많은 선택지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검증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죠. 이것을 좀 장착을 하면서 연료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반 주행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이제 전기차와 굉장히 흡사한 주행을 좀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차량들 한번 둘러보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량의 외관에서의 특징이라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뭐 레이아웃은 동일하긴 하지만 차량 하부의 뭐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특히나 이 인스파이어 모델 같은 경우에 좀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는데요. 뭐 주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인치를 장착하고 공인연비를 측정한 내용이 이제 재원표에 나와 있죠. 재원상에 나와 있는 연비만으로 이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과 좀 비교하신다면은 조금은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위로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쿠페 스타일의 SUV는 XM3가 가장 좋은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테크 하이브리드 로고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블루 컬러의 차량과 지금 보시는 오렌지 컬러의 차량이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입니다. 좀 더 강렬한 색상으로 좀 시선을 좀 사로잡고 있고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XM3를 시작으로 이 컴팩트 SUV 시장에서도 이제 쿠페 스타일의 SUV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뭐 BMW에서도 S6 같은 쿠페 스타일의 차량들을 좀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양산 브랜드로서 이런 디자인의 차량들을 조금 선보이는 게 쉽지는 않죠. 쿠페 스타일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글라스가 도어가 다 열리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전동식 게이트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487리터입니다. 사실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재 공간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500리터를 넘는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뭐 전기 모터라든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인 적재 용량 자체가 뭐 사용하기에 좋은 크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뭐 니로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좁은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 때문에 적재 공간 신경 쓰신 분들은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하부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 적재 공간 확보를 하고 수납 공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모델과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공간에서는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뭐 계기판상에 보이는 정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부의 차량 정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계기판 같은 경우요. 요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 잔량이 보이는 이런 게이지가 좀 나와 있죠.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 전력을 통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충전이나 회생제동의 충전이라든지 출력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기존 르노 삼성에서 보여줬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부에 뭐 특별하게 정보가 뭐 추가되는 점은 없고요. 기존에 르노 삼성에서 보여줬던 차량 내부에서 이제 결제가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공유장치의 구성이라든지 기어노브의 형태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트림에 따라서는 이 변속기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뭐 역시나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적재 공간에서는 조금 좁아지긴 했지만 뭐 2열 공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트를 약간 제 시트 포지션에 좀 여유 있게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요.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가 남고 특히나 이 발을 놓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위아래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발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요.
2열 공간에 살짝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성인들도 좁게라도 좀 앉아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USB 포트 2가지가 있고요. 뒤쪽에도 옵션 사양에 따라서 열선 2단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리프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르노 코리아에서는 이제 이테크, 르노에서는 이테크라고 부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변속기라든지 전기 모터의 구성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보여지고 있고요. 르노 같은 경우에는 F1 기술을 녹여낸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엔진이 또 구동되는 98마력의 엔진이 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의 힘과 엔진의 힘으로 모두 이제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행할 때 어떻게 다른 경쟁사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지 한번 이번 주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XM3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M3 하이브리드 모델은 확실히 저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연비 측면에 있어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도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에 전력을 가져와서 전기모터가 구동하고 뭐 엔진이 구동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빠릿빠릿하게 이러한 과정들이 좀 전환이 되면서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같은 경우는 F1에서 사용됐던 기술을 접목시킨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굉장히 좀 부각시켜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파워트레인 시스템 때문에 자신 내용만 본다면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파워트레인 구성이긴 한데요. 복잡한 얘기는 사실 전달드리지 않고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직렬식과 병렬식 그리고 직병렬식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도요타나 혼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병렬식이기도 하고요. 지금 XM3 하이브리드도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2개가 탑재가 됩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유명한 하이브리드 모델 하면 니로 하이브리드가 떠오르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하나이고요. 이 전기 모터 하나만으로 구동도 하고 발전도 하고 또 차량에 전력도 공급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의 전기 모터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조금 구분을 해서 이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구동을 위한 조금 출력이 높은 모터 하나, 그 다음에 발전을 위한 모터, 그 다음에 전력 사용에 사용되는 모터 경우에는 변속 기능에도 이 전기 모터, 하나의 작은 전기 모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키는 경우에 장점이라면 이 전기 모터가 더 주행하는 동안 더 많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기 모터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고요. 덕분에 이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는 20 이상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17.6의 F캅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비 수치가 사실 제가 지금 주행해본 바로는 실제로 주행해보면 정말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많은 거리를 주행한 건 아닙니다. 한 65km 정도를 좀 주행을 했고요. 평균 속도가 42.5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했는데요. 연비가 그냥 20.1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제가 굉장히 연비 주행을 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브레이킹도 최대한 회생 제동에 엄청 신경 쓰고 해서 나온 연비가 아닙니다.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와인딩 로드를 주행하면서 특별히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주행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시승이다 보니까 조금은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기도 하고 추월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속 추월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20이라는 연비 수치가 정말 어렵지 않게 기록을 하게 됐고요. 조금 더 신경 쓴다면 25에 가까운 수치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연비가 좀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단순히 연비만 좋아서는 요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좀 어렵겠죠. 그만큼 일반적인 차량, 내연기관 차량들을 운전하던 분들에게도 좀 위화감 없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XM3 하이브리드는 국내 판매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특히나 니로 하이브리드와 큰 차별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6단 DCT가 탑재가 되죠. DCT 변속기 이제 1세대 모델보다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울컥거림은 존재하더라고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주행할 때나 뭐 고속주행 시에는 사실 크게 느끼긴 어려운데요. 이게 제자리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뭐 가속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차가 상당히 좀 둔하게 이제 가속을 해 나가는 느낌, 울컥거리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XM3 하이브리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주행할 때 훨씬 더 위화감 없이 주행할 수가 있고요. 가속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뭐 변속 충격 같은 것은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 일상 중에서 특별히 느낄 수가 없는 이러한 주행 감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효율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B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기어 노브를 20부터를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게 되면 이제 B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계기판 상에 D모드 바로 옆에 B 알파벳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는 타입이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조금 힘을 빼면은 이제 감속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요즘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들처럼 완전히 이 차량이 정차할 때까지 회생제동을 통해서 감속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충분히 속도가 줄긴 하지만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야 되고요. 지나치게 이제 회생제동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이 B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서 한 번에 이렇게 힘을 확 빼버리는 그러한 상황만 아니라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울컥거림이라든지 위화감을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살짝 좀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속 페달에서 한 번에 바로 확 떼게 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조금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천천히 밟을 때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신다면은 사실 D모드나 B모드나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렵게 이 시대에서도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행할 때와 큰 위화감을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주행 방식, 굉장히 좀 운전자를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 1.2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그 배터리 용량은 계기판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차를 받았을 때 한 3분의 1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있는 차량, 시승차를 받았는데요. 지금 거의 한 70km 가까이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가 지금 그대로, 용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회생제동을 사용하면서 충전이 됐다가 또 가속하는 동안에는 또 방전을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충방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엔진을 지나치게 좀 오래 가동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운전 편하게 하시면 차량이 알아서 주행 상태에 맞게 좀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 전력을 가져다 쓰기도 하면서 그냥 배터리를 거의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계속 높여서 주행하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배터리가 줄어들겠죠.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방전도 빠르고 충전도 빠르게 좀 눈에 띄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테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금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같이 좀 어느 정도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전기힘을 사용해서 전기차처럼 주행을 합니다. 덕분에 지금 실내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정도만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서 이제 주행을 해보면은 엔진이 다시 깨어나면서 전기 모터를 충전하고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완전 풀 가속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엔진이 좀 개입을 했는지 살짝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하는 정도로 엔진 개입이 좀 크게 이렇게 위화감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거 운전하다 보면은 가속할 때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 우왕 하고 엔진이 깨어나면서 운전자를 좀 자극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시끄러운 부분이죠. 출발하는 상황에서 뭐 급가속하지 않고 출발하는 상황에서는 전기 모드로만, 전기차처럼 전기 모드로만 출발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숙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야간에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꺼려올 때도 전기차처럼 아주 조용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부담감도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경쟁 모델과의 좀 차이점 같은 것을 좀 얘기해 보자면요.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XM3 하이브리드 모델과 휠베이스가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은데요. 이제 스타일 때문에 다소 XM3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머리 공간에 있어서 다소 좁은 모습은 보이지만, 뭐 사실 절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좁다고 뭐 불편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행하기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도 편하고요. 거기다가 트렁크 공간 자체도 살짝 높게 있기 때문에 뭐 짐을 실는데도 아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SUV의 장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XM3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시작가는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조금은 높습니다. 하지만 풀옵션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3,600만 원대로 XM3 하이브리드가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좀 가격이 낮거든요. 보통 뭐 국내 시장에서는 다수의 옵션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옵션 사양을 높인 모델을 아마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니로 하이브리드와 비교할 때 특별히 뭐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뭐 효율성 자체도 6단 DCT와 병렬 하이브리드의 조합,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니로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죠. 그리고 XM3의 르노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위를 쉽게 좀 논하기 어려울 만큼 효율성도 좋은 파워트레인을 두 모델 모두 탑재하고 있습니다. 동력 성능이라든지 뭐 파워트레인의 장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시겠지만, 일단은 그냥 외관 스타일에서 오는 내가 느껴지는, 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외관 스타일을 가진 차량으로 좀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XM3 이 하이브리드의 유리한 쿠페 스타일의 외관이 조금은 더 니로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스포티하고 경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XM3 하이브리드는 르노의 최신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면서 연비 효율성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제원표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차량의 제원표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도 일상적에서 훨씬 좋은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발 시에 EV 모드로 출발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운전자에게 편안한 이 운전의 주행 질감을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기존의 XM3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좀 스포티한 이런 주행 감성들도 여전히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좀 꼽아보자면요, 브레이킹의 감각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 타셨던 분들이 XM3에 바로 올라서 주행을 시작하시면 이 브레이킹 감각이 굉장히 좀 이질적이어서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확실히 이렇게 좀 제동해주는 이러한 느낌이 다소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위화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솔깃할 부분이 있죠. 차량 출고 부분입니다. 요즘 워낙 차량 출고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출고 시간이 줄긴 했습니다. 기존에는 10개월에서 좀 8개월 정도로 좀 출고 시간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좀 많이 걸리죠. 거기에 비해서 이 XM3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더 빨리 차량을 출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차량의 좀 구입에 몰리기 전에 한번 전시장 방문하셔서 알아보신다면 좀 더 빨리 이 차량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투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